안녕하세요. 저는 권영호입니다. 제가 강의 나간 시간에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질문을 읽어봤습니다. 변속 충격입니다. NF 소나타 2, 3단 변속 충격 이렇게 되어 있네요. NF 소나타 2단, 3단에서 변속 시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 2단에서 3단으로 넘어갈 때네요. 자, 속도는 20에서 35km 정도에서 충격이 있는데요. 그랬습니다. 고장 코드는 뜨질 않아요. 고장 코드가 안 떠요. 고장 코드가 뜨면 고장 코드로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TPS를 갈아보라고 해서 갈아보기도 했고 잡히지가 않아서 공업사를 들어가 봤지만 미션을 교환하라고만 하네요. 미션이 고장난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운전할 때 엑셀을 밟았다 뗐다 다시 밟았다 뗐다 이런 식으로 스틱처럼 운전하면 충격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변속 충격이 있든 없든 이렇게 운전하는 분 있기는 있죠. 근데 이때는 연료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없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통해서 뭔가를 찾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미션이 고장이라면 미션을 수리하면 되겠지만 미션이 멀쩡한데 센서 종류만 갈아서 잡힌다면 굳이 안 갈아도 되니 미션 입출력 센서를 갈아보라고 하고 누군 산소 센서를 갈아보라고 하고 도대체 누구 머리 맞는 건지 스트레스까지 글쎄요. 스트레스까지 받을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과정 또 여기저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것을 보면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요. 체계적인 진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강 진단 없이 이것도 갈아보고 저것도 갈아보고 이런 식의 정비는 이제 지양하십시오. 특히 고장 코드가 뜨질 않는다. 이 고장 코드를 가지고요. 자동차 정비를 하려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정비는 고장 코드는 절대로 아니다. 맞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무척 드물다. 아마 0.0001%, 1000분의 1 이 정도의 확률입니다. 곧 B로 시작되는 고장 코드가 떴을 때는요. 확률이 무척 드물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우리 질문을 주신 선생님이나 고장 코드에 대한 정비 가능성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동차 정비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EMS를 알아야 됩니다. 하하, EMS요?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겠습니다. 전자제어 엔진을 컨트롤하는 컴퓨터 속에요 들어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EMS를 알아야 됩니다. 곧 엔진이 정상이어야 변속기도 따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엔진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EMS예요. 뭘로 알아보냐 이겁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바꾸셨죠. TPS라고 했죠. TPS 값. 이 데이터 값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진단을 하셨는가 알고 바꾸셨는가 전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선생님 자동차는요. 에어프로 센서입니다. AFS입니다. 곧 이 센서는 선생님 자동차에서는 맵 센서라고 부르는데요. MAP입니다. 맵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의 기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우선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죠. 이 두 가지 값이 정상이어야 연료 분사량이라고 하죠. 인젝션. 이 양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이 정상적인 인젝터 분사량이 될 때 점화 신호가 나갑니다. 스파크 플러그로 이그니션이라고 하는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이 신호에 의해서 배기가스가 나오겠죠. 배기가스가 나가는 머플러의 앞단에서 산소 센서가 있습니다. O2S라고 합니다. 이 산소 센서에서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산소 센서를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스캐너에서 나오는 오실로스코프의 진단 모습입니다. 이런 화면에서 산소 센서에서부터 파형을 측정해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정상적인 자동차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 변속 충격이 있다. 그러면 변속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센서에서 이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변속기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바꿔봤자 변속기 정비하는 분한테 거저 넘겨드리는 선생님의 주머니 돈이 되는 것이고요. 선생님께서는
아마 변속기가 멀쩡하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엔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자동차나 TPS 값이 얼마인지, 맵 센서 값이 얼마인지, 에어프로 센서 값이 얼마인지, 인젝터 분사량이 얼마인지, 점화 시그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모르셔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산소 센서의 파형을 통해서 엔진의 컨디션이 좋으냐 나쁘냐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선생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TPS 바꾸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TPS 기준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으셔야 되겠습니까? TPS 외에 기준값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동차도 그렇고 다른 자동차도 그렇고 변속 충격이 있는 자동차들은요, TPS 데이터가 틀려 있는 경우, 곧 비정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직전에 말씀드렸던 맵 센서라고 그랬죠. MAP라고 했습니다. 이 센서 데이터 값이 기준값을 벗어나 있다. 두 가지가 벗어나 있으면, 물론 TPS는 정상인데 맵 센서 값만 비정상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다 비정상 또는 어느 한 가지라도 비정상이면 인젝션 연료 분사량이 비정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점화식이 BTDC라고 합니다. DC 이렇게 부릅니다. Before Top Dead Center, 상사점 전 10도, 11도, 15도, 8도, 5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점화시기가 변합니다. 이 변하는 점화시기는 곧 변속 충격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2단에서 3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시프트 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속 충격,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제시해드린 거 4가지 과정을 보면, 또는 이것들을 보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겠으면, 보여드렸죠 직전에. 이런 파형, 산수 센서 파형을 통해서 진단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산수 센서 파형을 볼 줄 모르는 이유 때문에. 또 하나는 이거 있었죠. TPS 값을 잘 몰라서, TPS의 기준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또 맵 센서 데이터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리고 인젝터 분사량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고요. 점화 시기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자동차 정비가 어렵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각각 센서들의 기준 데이터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자동차의 현재 RPM은 얼마입니까? 보겠습니다. RPM이 가령 760을 잡을까요? 760입니다. 이때 TPS는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RPM이 먼저냐 TPS가 먼저냐, 여기서 R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과정이 되는 건데요. 시동을 걸기 위해서 엔진을 돌립니다. 그러면 RPM이 나오겠죠. 그런데 RPM을 돌리는 순간에 엑셀 페달을 밟았느냐 놓았느냐는 겁니다. 자, 자동으로 시동 걸어주는 장치 있죠. 원격 시동 장치. 그런 경우는 TPS 값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셀을 안 밟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키가 들어가면 아이들 상태로 보는 겁니다. 즉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RPM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으면 TPS는 기준값 범위 내에 들어있다.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 TPS는요 220mV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값에 들어있으면 RPM이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곧 760rpm이 나올 때 맵 센서 값은 얼마냐 이겁니다. 공기량입니다. MAP입니다. 맵 센서 값이 들어가 주어야 ECU가 이 신호를 받아서 인젝션을 한다 이겁니다. 연료 분사를 한다. 그럼 분사된 연료가 얼마가 되느냐, 이건 이제 그때 보셔야 됩니다. 단위는 밀리세크라고 합니다. 메타세크가 아니고요, 밀리세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3.0 밀리세크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사되면 ECU에서는 점화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거니션 BTDC 그랬죠. 그 신호를 나갈 때 10도가 될지 또는 15도가 될지 그 상황을 보면서 변속 충격이 있구나 또는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 판단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방금 보셨죠? 산수센서 파형, 이런 파형을 통해서 이거 변속 충격이 있겠는데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파형을 모르시면요,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지금 질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자동차를 진단하는 분한테 가셔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내 자동차의 산수센서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형 좀 찍어 주십시오 라고 하시고요. 선생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으면 잠깐만요, 그리고 옆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화면이 잘 나오도록,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는 라이트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화면을 사진을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고 선생님 자동차에 산수센서 파형이 잘못되어 있다 또는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을 정비하면 되겠다라는 등등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정비하러 가십시오. 만일에 말입니다. 여기서 엔진은 정상이라는 전제를 하죠. 산소에서 파형을 봤더니 무척 좋더라. 그렇다면 이제 변속기로 가야 됩니다. 변속기에서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미션 오일 온도입니다. 온도를 보는 겁니다. 온도.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일의 양입니다. 미션 오일의 양입니다. 이 양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오일이 어떻게 됐는가, 곧 오염도입니다. 오염도입니다. 이 오염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속 충격이 온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진단했더니 모두 다 정상이다. 그러면요,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펄스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PG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냥 PG인데 펄스 제너레이터 1, 2가 있는데 펄스 제너레이터의 1에서 파형을 찍으십시오. 이 파형을 통해서 변속기로 정상적인 신호가 들어가고 있는지 잘못된 신호가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펄스 제너레이터 파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안 그리겠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이라서 알려드리지는 않겠고요. 정비사의 입장이라면 펄스 제너레이터 파형을 찍을 줄 알 겁니다. 그걸 찍어 놓고 정상 신호가 나가는데 라고 할지 아니면 비정상이라고 할지, 파형에 대한 거는 정비사들한테는 조금 고난도의 기술이라서 안 찍어본 분은 모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진단하십시오. 그러면 네 가지를 진단하게 되면 변속기에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자동차는 현재 지금 주행거리를 안 적어 놓으셨어요. 엔진 자동차의 총 주행거리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오일 교환을 언제 했느냐, 오일의 양은 제대로 넣었느냐, 오일을 교환할 때 얼마나 깨끗하게 오일을 교환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변속 충격을 일으키는 경우는요, 위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변속기 오일의 양, 오일의 온도, 그리고 양은 충분한데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오염도나 오일의 양 또는 온도에 따라서요, 변속기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오일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변속 충격을 일으키는, 또 변속 슬립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공개 선생님 들으셨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저한테 오신다면 제가 진단하는 과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곧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강의를 한 게 아니고 저를 찾으신 분이라고 할 때 과정을 지금 입으로 주저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의가 아니라 권영우가 작업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NF 소나타 2, 3단 변속 충격, 그 원인이 뭘 것인가, 변속기는 이상이 없는데 TPS도 갈아보고 미션을 가르라고 하고 산소에서도 갈아보라고 하고 입출력 센서 펄스 제너레이터입니다. 이거를 갈아보라고 하는데 등등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진단을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NF 소나타 2, 3단 변속 충격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내주에는 온 국민의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제가 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 팬이 되어주십시오. 팬이요? 제 채널을 구독하겠다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괜찮아요, 당신의 말 잘 들었어요 라고 한다면, 또 당신의 말이 나한테는 상당히 고맙게 느껴져요 라고 한다면 좋아요 라고 하는 엄지손가락 그림이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가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께 제가 답변해드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권영우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된 설, 행복한 설을 기원하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